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주 삼성전자 한때 주식 좀 한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주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삼성전자에서 개미들이 대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114만 명의 소액주주가 삼성전자를 떠났습니다. 114만 명이면 제주도 전체 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순매도한 금액만 16조 원이 넘습니다. 16조 원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에 쓴 돈의 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버리고 떠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탈삼성 러시의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삼성전자를 살 타이밍인지 아니면 더 떠나야 할 타이밍인지까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판단에 확실한 근거가 생길 겁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그러니까 지분 1% 미만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 수의 흐름을 보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보입니다. 2020년 말 삼성전자 소액 주주는 21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말에는 507만 명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동학개미 열풍 기억하시죠?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찾은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뭘 사야 하냐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삼성전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주라는 타이틀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던 겁니다. 2022년 9월에는 6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2%가 삼성전자 주주였던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2022년 4분기부터입니다. 600만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찍은 직후 소액 주주 수가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말 581만 명, 2023년 6월 567만 명, 그리고 2023년 말에는 467만 명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리하면 2022년 말 대비 2023년 말까지 114만 명, 비율로는 약 20%가 빠져나갔습니다. 5명 중 1명이 삼성전자를 팔고 떠난 겁니다. 이걸 좀 더 체감 가능한 비유로 말씀드리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약 7만 명을 수용합니다. 114만 명이면 잠실 주경기장을 16번 가득 채울 수 있는 인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셈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대형주들에서 동시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심했습니다. 2022년 말 100만 명이던 소액주주가 2023년 말 59만 명으로 무려 42%가 증발했습니다. 현대차도 18% 감소했고요. 반도체 자동차 플랫폼 등 우리나라 대표 대장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미들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떠난 걸까요? 제가 분석한 결과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박스권에 갇힌 지루한 주가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2023년 초 5만 원대에서 연말 7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랐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움직임이 2020년 이후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3년 넘게 이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이걸 주식 용어로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천장과 바닥이 정해진 상자 안에서 공이 계속 튕기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 뚫고 올라가질 않으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24년 초에 7만 9천 원까지 올라가더니 3월에 드디어 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며 환호하던 때죠. 그런데 그 후 다시 추락해서 하반기에는 5만 원대 박스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기대했다가 다시 실망하는 패턴이 반복되니 지친 개미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차익 실현 심리입니다. 이건 사실 합리적인 투자 행동이기도 합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4만 원대에 삼성전자를 사들였던 동학개미들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주가가 7만 원, 8만 원대로 오르니까 그동안 묶여있던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0년에 4만 원대에서 샀으니까 7만 원이면 거의 2배 가까이 수익을 본 셈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대거 물량을 쏟아낸 거죠. 실제로 2023년 개인 순매도 16조 원이라는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역대급 차익 실현이 벌어진 겁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걸 두고 이익 확정이라고 하는데 수익이 나고 있을 때 팔아서 이익을 확정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3년 넘게 물려있다가 본전을 찾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 원인인데요. 2차 전지 대이동입니다. 2023년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테마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2차 전지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소액 주주가 1년 만에 3배로 폭증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6조 원이 빠져나가고 에코프로 주주가 3배로 늘었다. 이 두 숫자를 같이 놓고 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서 2차 전지 종목으로 갈아탄 겁니다. 삼성전자가 연 23% 수익을 주는 동안 에코프로는 몇 배씩 뛰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있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변에서 에코프로로 몇 천만 원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내 삼성전자는 제자리 걸음이니 조바심이 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넷째, 주주 환원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이 부분이 개미들의 감정적 이탈을 가속화시킨 결정적 요인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1위, 매출 1위.
그런데 주주 환원 정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에 불과합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4%를 넘던 시기에 삼성전자 배당이 2%대라면 주식 리스크를 안고 있을 이유가 없죠.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도 실제 소각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4년 11월에 3조 원 이상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지만 이때는 이미 주가가 5만 원대로 내려온 뒤였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년 수십조 원씩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고 배당도 꾸준히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개미들의 실망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빠른 정보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탈삼성 러시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해볼 차례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본업인 반도체 사업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2023년은 삼성전자에게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반도체 부문이 적자로 전환됐고 재고 조정이 장기화됐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수익원인 메모리 반도체가 흔들리니까 투자자들의 신뢰도 같이 흔들린 겁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회복 신호가 나타났지만 이미 많은 개미들은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고대 역폭 메모리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HBM은 쉽게 말하면 AI 칩에 들어가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이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이 시장을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하며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품질 테스트 지원과 파운드리 수율 문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AI라는 메가 트렌드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 이게 개미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킨 핵심 요인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해외 투자의 확대입니다. 2023년부터 서학개미,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 종목들이 매년 30%, 50%, 심지어 100% 이상 수익을 안겨주는데 삼성전자는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오가고 있으니까요. 2023년 엔비디아의 수익률은 약 240%였습니다. 애플도 약 48%였고요. 삼성전자는 약 30% 상승에 그쳤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30% 올랐으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옆에서 엔비디아가 240% 뛰는 걸 보면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납니다. 특히 젊은 투자자들은 모바일 앱 하나로 미국 주식을 간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팔고 엔비디아를 사는 게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세상이 된 거죠. 여기에 달러 강세까지 더해졌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주가 상승 수익에 환차익까지 얹어먹는 이중수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달러로 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를 팔아서 미국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주가, 수익의 환차익까지 이중으로 챙긴 셈이죠. 자, 여기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탈삼성 러시는 단순히 주가가 안 올라서만은 아닙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배당 성향이 낮고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PR이나 PB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글로벌 평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PR은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한국 대형주의 PER은 같은 업종의 미국 기업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공매도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겁니다.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67.66%에 달합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개인 투자자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개미들의 심리가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 개미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건 주가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24년의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504만 명입니다. 2023년 6월에 425만 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80만 명이 늘었습니다. 2013년 말 대비로 봐도 516만 명에서 504만 명으로 약 2% 감소에 그쳤습니다. 201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며 20%가 빠져나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왜 이탈이 멈추고 있느냐? 4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반등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2024년 초 주가가 7만 9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10만 전제에 대한 꿈이 피어났습니다. 둘째, 반도체 업황 회복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이 2024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사주 소각 발표입니다. 2014년 11월 3조 원 이상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점 매수 심리입니다.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내려오니까 이 가격이면 싸다고 판단한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긍정론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HBM 기술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결정은 주주 환원 의지의 표현이고 PBR 한 배 이하라는 것은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반면 부정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HBM 경쟁에서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고 파운드리 수율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반도체라는 가장 뜨거운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기미도 불투명합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향방을 결정할 세 가지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수 있느냐. 이게 확정되는 순간 삼성전자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파운드리 3나노 수율을 얼마나 빠르게 개선하느냐. 이게 해결되면 TSMC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계획입니다. 주주 환원을 강화해야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확실한 진전이 나와도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HBM 납품 이슈는 가장 임팩트가 큽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을 채택한다는 뉴스 하나에 주가가 10% 이상 튈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HBM 납품이 확정되면 8만 원 돌파는 물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재진입하며 10만 전자의 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HBM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파운드리 적자가 이어지면서 5만 원대에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소액주주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네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먼저 3년에서 5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인지 확인하세요. 삼성전자는 단타로 수익을 내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낮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아무리 국민주라도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키세요. 5만 원대에서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 5만 원 초반부터 6만 원까지 구간을 나눠서 매수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HBM 납품과 파운드리 수율 관련 뉴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이 두 가지가 삼성전자의 방향을 결정짓는 키팩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14만 명의 개미가 떠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여서가 아닙니다. 2차전지 테마와 해외 주식이라는 더 매력적인 대안이 등장한 것, 박스권 주가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실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2024년 들어 이탈 속도는 확실히 둔화됐고 HBM 납품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끝난 주식이 아닙니다. 전환점에 서 있는 주식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핵심 변수를 냉정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1초 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 납품을 확정하는 순간, 추가 자사주 소각이 발표되는 순간, 파운드리 수율이 80%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 주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